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 4,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와! 21년도에 제가 이 유튜브를 개설을 하면서 원래 저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준비하다가 유튜브에도 공개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사실 100명이 될까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여서 4,000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이고요. 과정에서 정말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유튜브가 즐겁고 또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이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이 감사한 마음을 좀 보답해 드릴까, 돌려드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시험 쳤던 간호사 국가고시 같이 분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이 분석을 토대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전공별 과목 공부법 같이 알아보고요. 지금 국가고시 시험 30일 남았는데 30일 됐을 때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고고고! 네, 여러분 다시 왔어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 구도가 굉장히 익숙하다, 그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가고시는 62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24,000명 시험 쳤고요. 상교시 전공 과목 8개 구분해서 어떻게 시험 쳤는지 보시면 되는 거고, 성인 간호학이 70문제, 나머지 35문제, 기본 간호학이 30문제, 법규가 20문제, 총 295문제. 그래서 문제당 1점. 그래서 우리 총점은 295점이에요. 여기에서 60% 이상이 되어야지 합격입니다. 그래서 177점 이상 맞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전공 과목, 각 과목에서 꽈락을 하면 안 되는데 꽈락 기준은 40%예요. 40% 기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나 모의고사 맞았는데요. 성인간호학이요. 30개 겨우 맞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꽈락은 되지 않지만 30개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총점 기준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177점 맞으려면은 각 과목에서 60% 이상은 맞아줘야지 안정권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간호학도 거기에 적용해서 그럼 42문제 이상은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관리하실 때 이제 그 정도 42문제는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50점은 넘긴다. 이제 이렇게 목표를 좀 잡으시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총점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수석 합격 원하시나요? 그거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점 관리하되 꽈락은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합격률 보시면은요, 96.6%예요. 96.6%. 최근 5개년에 한 해 빼고는 한 해가 이제 21년도였나? 그때가 94%였고 이외에는 다 96%예요. 한때는 옛날에는 막 43회 막 이럴 때에는 83% 이랬거든요, 합격률이.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즉 올해도 2023년에도 96% 정도 합격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6%라는 말은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총락자도 있고요. 꽈락자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개미지옥이 법규였어요. 법규에서 94명이나 떨어졌고요. 지역사회에서 이제 20명 정도 떨어졌습니다. 꽈락자 수를 우리 5개년으로 한번 볼까요? 5개년으로 보시면은 연도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격률 전체에서는 61회에 94%좀 떨어졌던 거 외에는 96%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보시면은 성인 과목은 문제수가 많다 보니까 역시 꽈락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인 공부가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병대생리, 그 중상과 징후, 그리고 진단 내리고 간호 중재하고 약물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보통 가잖아요. 근데 모성, 아동 보통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정리가 되면은 모성, 아동 그리고 기본까지 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은 지금 범위가 많아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힘들어하지만 막상 시험을 치면은 성인에서는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개미지옥이 될 수 있는 거는 관리랑 법규예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지역도 좀 20명 정도 나왔다, 그죠? 근데 지역관리 법규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태생리 증상 징후, 뭐 진단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사용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 과목이 뭐예요? 네, 널스비전에서 다루고 있는 과목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목은 좀 공부를 할 때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꽈락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요한 거는 시험은 막판이 중요해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요, 국가고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고시만을 위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막판이 진짜 중요해요.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좀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막판에 또 열심히 하면은 진짜 지금 하는 공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험을 얼마든지 합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합격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전에 어땠던지 간에 지금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라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전공 과목별 공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이제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30일 동안의 매일매일의 공부를 오늘 뭐 할지 내일 뭐 할지 정하셔야 되는데 항상 공부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먼저 짜세요. 짜시는데 성인은 매일 넣으셔야 돼요. 성인은 범위가 많고 또 매일매일 가져가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인은 매일 넣으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성인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성인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저희 그 성인 전공을 오래 하셨던 저희 학교의 교수님께 찾아가서 여쭤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성인은 현재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그 부분 좀 유념히 보셔야 되는데 치매, 선망, 관절염, 네, 그리고 낙상, 그리고 골다공증, 네, 이런 부분 이슈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2019년 이후에 이제 지금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래도 아직 감염 관리 부분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사증후군,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 이어지면은 뭐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그리고 심전도 파트 부분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한국인 사망 1위가 암이잖아요. 그래서 폐암, 위암, 네, 이런 것 좀 유심히 보시고, 약물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약물은 교과서에도 상품명으로 등장이 되는 것처럼 상품명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교과서에 나오는 상품명 약물 정도는 뭐 디곡신, 니페디핀 이런 약물 정도는 그대로 상품명 그대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거는 진짜 시험장까지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암기하는 거니까 암기해야 될 거는 별도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동은 성장 발달이 더해져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더 하시는 거고, 모성은 이제 분만이라든지 부인과적 질환이 더해져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관리부터 볼게요. 관리 어려워 하시는데 사실 관리는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철벽을 치기 때문이에요. 관리는 관리자가 배우는 건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관리는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관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도 있지만 이해의 부분을 많이 넓힐 수 있는 부분이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 목적을 정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인생 목적을 정해야 되는 거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거가 관리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획의 계층화. 기획의 계층화가 그거잖아요. 조직에 들어와서 뭐 할 거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비전을 알아야 되는 거고, 목적 달성해야 되는 거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제일 아래에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목적에서는 오늘 하루 루틴이 규칙인 거예요.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하위층에 있는 기획, 규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규칙이다, 그죠? 구체적인 지침. 이렇게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앞에 글자 따가지고 외우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관리자가 돼서 잘 능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관리학을 학부 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조직 생활을 할 때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돼. 신규 선생님 들어와서 이 정도는 아셔야지 조직 생활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학부 때 배우는 거예요. 관리자, 훌륭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나는 신규인데 무슨 리더십?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가서 환자 보호자 관리를 잘 해야 되죠. 리더십이 있어야지 환자 보호자 앞에서도 교육도 하고 설명도 잘하고 그래야 복용 순응도 같은 것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년 1년차는 아니잖아요. 2년차, 3년차 될 것이고 학생 간호사도 올 것이고 또 다학제 팀으로서 일원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간호사는. 그래서 리더십 배우는 거예요. 동기부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공부해라 엄마 아빠 옛날부터 얘기 많이 했지만 스스로 느끼기 전까지는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좋은 과외 시켜주고 비싼 학원 보내줘봤자 동기부여 되지 않으면 말짱 소용없어요. 마찬가지 일이라는 것도 그래요. 열심히 옆에서 야, 네 비전을 위해서 일 좀 열심히 하자라고 해봤자 본인 느끼지 않으면 동기부여 되지 않아서 일 열심히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측면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스스로 열심히 동기부여돼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배우는 거예요. 각각의 이론들. 이렇게 이해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게 관리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고 요약집만 보고 외워서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안 풀려요. 왜냐하면 그 요약집 안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놨다 하더라도 그 한글이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는데 포인트 잡아내지 못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다르게 나오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관리는 상황 제시 문제가 나오면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뭐 물어보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지?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출제자가 뭐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문제 속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답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개념을 문제에 적용할 때에는 내가 중요한 거 잘 파악했는지 문제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답에 나와 있거나 혹은 그 지문 속에 나와 있거든요. 문제의 지문 속에서.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바로 문제에 적용시켜서 이 개념을 내가 완전히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는 요약집만으로는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펴셔서 지금 여러분들 뭐 성인부터 전부 8개 교과목을 교과서 공부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리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21년도에 보이시죠? 83명 떨어진 거. 이때 제가 관리 시험 풀어봤거든요. 풀어봤는데 사실 개념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학생들 수준에서 어려웠던 거예요. 특히 요약지만 본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를 암기 영역으로 와서 열심히 암기해서 시험 쳤기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교과서를 펴셔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앞뒤 맥락을 좀 읽어보시고요. 사실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제 강의 듣는 겁니다. 관리학은 21년도에 찍어놓은 관리를 아직도 제가 오픈하고 있는데 이거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되는 영상은 제가 개념 설명하고 바로 문제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걸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 됐을 뿐이에요. 근데 21년도에 찍어놓은 영상을 지금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원래 12월까지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국시 칠 때까지 공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관리는 제발 요약집 보고 암기하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성적이 훨씬 올라갑니다.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은 뭐 이거는 너무 양이 많고요. 암기 영역이 확실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온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지역은 한번 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알파 인덱스 값으로 볼 때 건강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알파 인덱스 값을 모르면 절대 풀어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역은 범위가 많고 암기 영역이 많기 때문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은 앞으로 남은 30일 안에 매일 좀 시간을 배분하셔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배분을. 이거는 한날 공부 빡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외울 것도 아니고. 지역은 좀 꾸준하게 성적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도록 좀 시간을 넣으셔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법규인데요. 22년도 시험 법규에서 많이 떨어졌다, 그죠? 근데 사실 법규는 각 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는 진짜 빤해요. 관리는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법규는 그렇지 않아요. 법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규 재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아까운 느낌 나는데 법규는 진짜 재강의는 8시간 만에 끝내요. 이번에 찍은 거 촬영한 거 8시간 만에 듣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하루면 끝내는 거예요. 사실 법규는 하루에 그 12개 법을 그냥 다 공부하시고 이후에 남은 시간부터는 매일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에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하게 그 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법규는 12개 법을 이제 나눠서 한 3개 정도 4개의 법을 2, 3일에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면서 감을 놓지 않은 수준으로 그냥 이어나가시면은 충분히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유튜브를 좀 홍보를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제 예전에 합격하시고 저한테 영상 감사하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보니까 국시 하루 전에 들었습니다. 국시 3일 전에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 뭐 한 개 틀렸어요, 만점 맞았어요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법규는 그렇게 강의만 한번 쫙 들어도 점수가 그냥 확 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규는 좀 그렇게 공부를 좀 어렵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 강의가 멤버십 가입을 하면은 순항부터는 법규로 들을 수가 있는데 순항은 8,900원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가져가고 사실 8,900원이면 저한테 남는 거 진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는 심지어 세상에나 강의안까지 제가 메일로 쌓아드리고 있잖아요. 법규는 강의 안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법규는 여러분들 좀 쉽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은 학생들 후기 보니까 특히 관리를 어렵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재미있어졌어요.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밌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부분은 진짜 제가 굉장히 보람됐었거든요. 아, 드디어 관리가 재밌다니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사실 진짜 관리 재밌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는 정말 제가 쉬워요. 쉽고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모르는 친구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면 제가 또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집이랑 요약집 공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문제집이든 요약집이든 시험 범위 한 번씩 다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전에 봤으면 상관없고 이제까지 공부 안 한 친구들도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집이든 요약집이든 간에 시험 범위는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그 우리 보건의료 국가시험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 범위가 있다라고 했다, 그죠? 그거를 출력하시던지 아니면 문제집 앞에 목차 보면 시험 범위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하나하나 다 본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약집이든 문제집이든 이제 한번 보시는데 보실 때마다 회독할 때마다 다른 펜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고시 보통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교과서 펼쳐놓고 공부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제 보통 한 번은 다 훑어봤을 거고 모의고사라든지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그때는 펜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게 틀린 거 계속 틀리는 거 보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에서 동그라미를 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알고 익숙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거든요. 중요한 여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못 잡았다라면은 계속 틀려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중요하다고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친 부분이 제대로 쳐져 있는가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독할 때 좀 다른 펜으로 이제 색을 칠해 보는 겁니다. 그 개념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는 문제의 지문 속에 나오거나 답으로 제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답이 뭐지 이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먼저 살피시고 목차화 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거지, 관리, 인사 부분에서 나오는 건가, 조직에서 나오는 건가, 이렇게 목차화 시키면 장기 기억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목차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지? 도대체 뭘 물어보려고 이런 지문을 낸 거지? 하고 이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 동그라미 치면서 그럼 이 개념에서는 중요한 건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지를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요약 정리한 나만의 요약집 혹은 문제집만 공부하는 시점이 오실 거예요. 국시 앞두고 며칠 전부터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자기가 공부한 거 문제집 보면서 좀 마음에 안심을 가지면서 중요한 거를 익혀왔던 그 감을 놓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시간들이니까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문제집은 너무 많이 풀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 권 풀어볼 필요도 없고 좀 문제집마다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과목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은 한 2개 정도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는 한 권 풀어보시고 모의고사 계속 보시면 그거 봤던 모의고사 또 풀어보시면서 보다 보면은 이 유형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시험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앞두고 멘탈 관리하는 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앞두고 지금 또 연말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행사도 많고 이렇게 좀 붕붕 뜨는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침착하게 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월 달 초에 또 모의고사 칠 텐데 그때 또 비가 우수수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나에게 공부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불안한 마음을 끌어안고는 집중이 잘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설정해서 앉아 있을수록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클래식을 좀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심호흡을 좀 한다든지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발하셔가지고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이 295문제 푸는 거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295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집중력 있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30일 동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 컴퓨터를 많이 하고 휴대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글을 읽는 걸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 읽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도록 이 기간에 좀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를 갈 때 이사 가야지 해서 뾰로롱 짠 한다고 해가지고 이삿짐이 한 번에 딱 순간이동하는 거 아니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양을 차곡차곡 앉아서 짐 싸는 심정으로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다 보면은 어느새 잘 정리되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들어간 거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문제만 풀면서 며칠 동안에는 이제 컨디션 유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멘탈 좀 불안하다면은, 불안해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불안해하지 않도록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불안해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 앉아서 행동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를 다독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올로지컬 클락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현재 요 시계 말고 이제 생체 시계가 있는데, 생체 시계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몸은 빛을 조금이라도 감지하는 순간 이제 나는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자고 있지만 내 몸에서는 이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심박동수가 올라가고요.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쫙 되면서 내 활동이 증진되고 내가 열심히 신체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하이 얼러트니스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7시 피크로 7시부터는 아드레날린 수치 떨어지면서 맥박수 떨어지고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9시 되면은 멜라토닌 분비가 되면서 잘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11시쯤 자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침에 6시쯤에 일어나는 거 추천드리고요. 국가고시도 9시에 시험 치려면 6시쯤에는 일어나서 준비해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서 공부한 친구들이 낮에 비몽사몽한 이유가 밤에 잠 못 자서도 있겠지만 이런 생체 시계와 현재 시계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집중력을 높이고 나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는 이 생체 시계와 내 현재의 시계를 맞출 때예요. 맞지 않다라면은 지금부터 맞추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맞추려면은 이 낮부터 저녁 시간, 긴 시간을 앉아서 뭔가를 해내야 된다, 그죠? 공부라는 게 그래요. 원래 시험을 치면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성적을 올리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하고, 또 시간 관리해서 내가 오늘 적어놓은 거를 달성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 대단해, 결국 이걸 해냈네, 역시 나는 하니까 되네, 계획한 대로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해보면서 서로 성취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나는 그런 애구나,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시험에 혹은 또 다른 도전적인 일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성적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 한 달 열심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부 혼자 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 그죠? 네, 그런 친구들은 남들은 어떻게 공부하지? 그리고 또 법규라든지 관리 지역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실 수 있고, 또 같이 그 답을 공유하는 시간 좀 가지기 위해서요, 1월 9일부터 시험 치기 직전까지, 전날까지 제가 온라인 독서실을 유튜브 라이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저도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7시에 같이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다 모아가지고 10시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같이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어떤 부분이 여기에선 중요한 포인트인지 같이 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이제 시험 때까지, 전날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요. 시험 전날에는 또 여러분들 시험 쳐야 되니까 제가 같이 기도해드리고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온라인 독서실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천천히 걸으시더라도 오늘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언젠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지만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 달 동안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